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인 5만 8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LG전자가 기존 UHD-TV보다 화질이 2배 이상 개선된 슈퍼 울트라 HD-TV를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4월 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서울 모터쇼에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33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 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연중 최고치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일 전날보다 0.39% 오른 1976.12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0.94% 상승한 621.3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방의회 출석과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의 막판 전개 상황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기관 역시 280억 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을 거들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1,2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 귀금속 광물, 화학, 의료정밀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가스, 보험, 운송장비, 통신업 등은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 SDS가 4%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한국전력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300만 원을 돌파했다면서요? 네, 국내 최대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주가 300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사상 최초로 주가가 200만 원을 넘어선 지 불과 6개월 만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3.44% 오른 297만 3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4.38%까지 오르며 300만 원 고지를 밟기도 했습니다. 지난 1956년 국내 유가증권 시장이 개설된 이후 단일 종목이 장중에 주가 300만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연초부터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유독 돋보였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연초 대비 이날까지 2.10% 상승했지만 아모레퍼시픽은 무려 27.6%나 올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중국 춘절 효과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종대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은 최근 중국인들의 해외 직접 구매가 늘어나고 있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 1분기에도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각 증권사들은 이달 들어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310만 원에서 340만 원까지 높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 상승이 실적 개선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물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아모레 퍼시픽 그룹과 서경배 회장 일가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의 38.5%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보유 물량인 28.8%를 제외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은 10%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하루 거래량이 1만 주 중후반대에 그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건설사들은 5만 8천여 가구의 분양 물량을 쏟아냅니다.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다음 달이면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고 1%대 저금리 대출 상품도 나오는 등 내 집 마련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달 아파트 분양 시장에 큰 장이 섭니다. 부동산 114는 다음 달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달보다 284% 급증한 5만 8천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 분양 물량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수도권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대비 367% 늘어난 3만 5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방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204% 증가한 2만 3천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특히 경남에서는 지방 시도 중 가장 많은 물량인 7,8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도 출시돼 내 집 마련은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우리은행에서 연 1% 수준의 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해주고 7년이 지나면 수익을 집주인과 나누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음 달부터 분양 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되는 등 청약 시장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분양 시장은 건설사들이 6만 가구에 육박한 분양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며 수도권 1순위 완화와 1%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로 분양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건설사들은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 청약 대박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가 기존 UHD-TV보다 화질이 2배 이상 개선된 슈퍼 울트라 HD-TV 신제품을 공개하며 국내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컨텐츠 기능보다 TV의 기본 경쟁력인 화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오늘 처음 출시한 슈퍼 울트라 HD-TV입니다. 색 재현율과 명암비를 높여 캄캄한 화덕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다 선명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기존 초고화질 TV에 탑재됐던 나노 소재의 퀀텀 다 필름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주는 화질 엔진 기술인 UDR을 더했습니다. IPS 패널 적용으로 어떤 각도에서 봐도 동일한 화질을 구현했고 웹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웹OS 2.0을 적용해 소비자 사용성도 높였습니다. LG전자는 슈퍼 울트라 HD TV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대중적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초고화질의 울트라 HD TV라는 화질에 집중을 해서 저희들은 차원이 다른 그 화질 엔진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칩 기술 이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화질 쪽에서 좀 더 높은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하고 삼성전자도 최근 화질이 크게 개선된 SUHD TV를 주력 제품으로 내놓은 상황.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좋아진 화질과 10배 넘게 개선된 명암 비율로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삼성전자는 SUHD TV를 중심으로 글로벌 TV 시장 연속 1위를 지키겠다는 포부입니다. 국내 전자업체들은 지난 5년 동안 TV 시장이 소프트웨어 기술과 디자인을 뽐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화질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세대 TV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전자업체들 간의 화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오는 4월 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서울모터쇼에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33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는 오늘 9개 국내 완성차 업체와 24개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참여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람보르기니와 미국의 캠핑카 제작사인 에어스트림, 전기차 제조 전문 업체인 한국의 코니 자동차 등은 올해 처음 서울모터쇼에 참가합니다. 이번 서울모터쇼에서는 세계 최초 공개 6종을 비롯해 총 33종의 신차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 공개 1종을 비롯해 총 28대를 전시하며 기아차는 신형 K5를 포함해 총 31대를 출품할 예정입니다. 한국 GM은 차세대 쉐보레 스파크의 데뷔 무대를 서울모터쇼로 잡았습니다. 스파크는 현재 창원 공장에서 시범 생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쌍용차도 세계 처음으로 선보이는 컨셉카를 비롯해 18대를 전시합니다. 수입차 가운데는 BMW가 640D, 포드는 올뉴 몬데오, 올뉴 링컨 MKX, 폭스바겐은 골프 R, 골프 스포츠밴 등을 국내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지난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발급 장수가 1,000만 장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는 상당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간한 2014년 중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약 9천만 장으로 1년 전보다 970만 장 줄었습니다. 이로써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1억 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용카드 수는 2011년 1억 2천여만 장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KB,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카드 해지나 탈회가 줄을 이은 영향이 컸습니다. 한편 체크카드 발급 장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장수는 지난해 말 기준 1억 800여만 장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이용 금액도 체크카드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신용카드는 증가율이 둔화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의 하루 평균 결제액은 전년보다 3.1% 증가했고 체크카드는 18.3%로 크게 늘었습니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 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 YMCA는 오늘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겨 대가를 챙겼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 행사를 벌여 수집한 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66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 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여 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급등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부의 이태규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안팎이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1,100원, 1,000원대 초반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말씀하셨듯이 최근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작년 중반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화의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실질 실효 환율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 실효 환율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국제결제은행 즉 BIS가 집계하는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1월 현재 114.4포인트로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실질 실효 환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화나 유로화 등에 대한 원화 가치를 우리나라의 교역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해 산출한 것입니다. 이 환율에 수출이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원화 가치가 많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올해 대규모 양적 완화를 결정한 유럽은 1월 실질 실효 환율이 91.3포인트로 1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유로 가치가 13년 만에 가장 낮다는 뜻으로 당연히 유로존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일본 역시 70.8포인트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한국보다 화폐 가치가 절상된 곳은 중국과 홍콩, 필리핀 등 이 세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화가 이렇게 절상된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이 앞다퉈 금리를 낮추면서 자국 화폐 가치 절하에 나선 탓입니다. 이 각국이 화폐 가치가 낮아지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수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8%로 경제 성장률인 3.3%를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못한 것은 지난 30년간 3번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난달 일평균 수출 증감률도 전년 대비 8%나 줄어들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수출이 삐걱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까지 이렇게 큰 강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수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 같은데요. 해법은 있을까요? 네, 우리도 이 다른 나라들처럼 통화 완화 행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탓에 금리를 크게 조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금리를 소폭 인하하거나 최소한 인하 신호라도 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전 세계 통화 완화 행렬에 우리만 빠지게 되면 원화 가치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의 4대 전국 이동통신사 중 3곳이 자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글 월렛을 선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갑인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의린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 월렛을 선탑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커 자체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를 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구글 결제부문 부사장 에리얼 바디는 버라이즌, AT&T, T-모바일 US와 이들의 모바일 결제 기술 컨소시엄인 소프트카드와 제휴해 구글 월렛을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고 구글 커머스 사업부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제휴에 따라 이 이동통신사들을 통해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구글 월렛 앱이 선탑재돼 출시됩니다. 구글과 미국 이통사들의 이번 제휴는 삼성페이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준비 중인 삼성전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모바일 결제 기술 업체 루프페이를 인수했으며 삼성페이를 자사의 갤럭시 S6 등 신제품 스마트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통사들이 삼성 스마트폰에 구글 월렛을 선탑재하라고 요구한다면 한 단말기에 삼성페이와 구글 월렛 등 2개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동시에 선탑재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면서 해당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셧다운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 의회는 한 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다시 개회했지만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잠정 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27일로 그 전에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8일부터 국토안보부와 산하기관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미 본토의 대테러 정책, 이민과 세관, 국경 업무,
교통안전부 업무는 일단 유지되지만 국토안보부의 부분적 폐쇄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발생한 16일간의 셧다운 사태처럼 모든 책임을 공화당이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텍사스주 1심 연방지방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자체 개혁 정책안의 제출을 조건으로 구제금융연장에 합의하면서 유로그룹과의 갈등을 봉합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구제금융연장 합의가 승리라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집권 급진좌파 연합 내부에서는 총선 당시 공략한 채무 탕감과 긴축 반대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자의 원로인 마놀리스 그레조스 유럽의회 의원은 정부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닌 이름만 바꾸고 있으면 이는 고기를 생선이라고 부르는 일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조스 의원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트로이카를 기관, 각서를 합의문, 채권자들을 파트너로 바꿔 부른다고 해서 이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자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내 비판 세력은 개혁 정책안의 의회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리스 외무차관은 정부가 부채 탕감이라는 주요 목표를 버리지 않았으며 부채 경감에 관한 협상은 구제금융 연장이 이뤄지고 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내일은 황사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지만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10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며 매우 짙은 황사가 나타났는데요. 황사가 점차 남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오늘은 어제에 비해 수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현재 강원도 일부 지역에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 황사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내일은 국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에 서풍을 따라 유입되는 국외 오염 물질이 더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될 텐데요.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이 점차 흐려져서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지방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5에서 3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3에서 5cm,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비나 눈은 모레 목요일 아침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일부에는 새벽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전남은 오후부터, 전북은 저녁 나절부터, 영남은 자정전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해안지방에서는 아침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도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비나 눈은 목요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반짝 춥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3일절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